예, 안녕하세요. 예, 수학 강사 박지현입니다. 예, 저는 2023년도부터 6년까지 단대부고만 내신을 이제 전담해서 지도해 오고 있고요. 올해 1학기만 해도 1, 2, 3학년 200명 이상 수강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대치동의 단대부고 수학은 1등 선생님, 1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 넘어갔습니다. 바꿔주세요. 여기 색깔놀이입니다. 이제 1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뭐 남색, 그다음 떡볶이색, 그리고 이제 떡볶이색은 보통 학생들이 팥죽색이라 하는데요. 이제 교복 색색별로 이제 1, 2, 3학년 학생들이고 이제 학생들을 잠깐 이제 담은 이제 단상입니다. 예, 단대부고 요즘에 워낙 갑반고가 이제 인기이기 때문에 이 단대부고 너무 이제 탐나는 학교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 아까 원장님이 그 이제 MBTI 팩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개발진에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군지 중에서 뭐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요즘에 이제 부상하는 하남, 분당까지 생각했을 때 그 중에 강남이 제일인 이유는 뭐 어떤 이유일까 이제 고민했을 때 어떤 시험의 어떤 성향들 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 6개 이유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고 또 이번 주 단대부고 또 이제 중상고 비교 설명회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남성성이 짙은 학교들 계산이 엄청 어렵다 발상형이다라는 이제 신유형의 문제를 낸다 이런 뜻이고요. 강화 변형 저희가 너무 익숙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 위주가 이제 강화 변형인데 단대부고는 그 중에서도 이제 변형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조금 이제 실수하게끔 하는 요소, 타임 어택형 요소들일 거고요. 주로는 여성성 기반의 요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 세 개 요소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요. 예,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기타 남학교랑 비교했을 때 단대부고의 특징은 정말 부교재랑 프린트 어떤 반영률이 여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보통 남학교에서 뭐 프린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5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영률이 높은데 단대부고는 최소 10문제고 많을 때는 뭐 15문제까지 22문제인데 15문제가 프린트 문제로 나오면 얘기 다 있죠. 그래서 유독 이 프린트나 부교재의 어떤 반영률이 극강인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상력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신유형의 문제를 내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치동만이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종횡무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데 기타 남학교가 한 별표 3개 정도로 요 정도 빈도로 낸다라고 하면 단대북은 조금 더 노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별표 1개를 추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만 있는 학교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평가 이제 수행지옥 들어보셨죠? 수행평가 너무 어려워져서 휘문 같은 경우도 단답 10문제, 단답으로만 진행되는 학교가 있는데 단대부고는 끝까지 서술형을 고수하는 학교이고요. 서술형의 난도도 다른 학교보다 유인물을 주고 여기서 킬러 문제를 서술로 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배점도 이제 최소 5점, 많으면 한 문제가 1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부고 시험지는 이 대치동 시험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대치동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휘문고는 아까 이제 우리 최재혁 쌤이랑 나동아 쌤이 얘기했지만 풀기가 좀 싫게 생겼어요.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근데 이 단대부고 시험은 분명히 누구한테나 다 익숙한 모의고사 문제인데 좀 달라요. 좀 깊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대부고의 어떤 시험지들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학군지의 최고 레벨의 수준의 시험지다라고 느껴지는 시험지고 뭐 이거는 뭐 전국 단위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분명히 시험을 어렵지 않게 내겠다라고 늘 얘기하시지만 이 모인 학생 풀이 너무 인력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이 첫 중간고사 너무 많이 했고 너무 준비가 잘된 학생들을 줄 세우기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킬러 문제가 이제 5문제가 나왔던 시험이라 1등급 커트라인이 그 수학을 잘한다는 단대부고에서 1등 커트라인이 60점대인 제가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전국 단위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냈고요. 근데 이제 2등급 커트라인 63점인 것도 어머님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등급에서 2등급 사이가 보통 38등에서 110 몇 등까지니까 80명 정도 그룹이 2등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5점 단위 안에 80명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다 틀리고서는 거의 실력이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형태로 내신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학교 프린트는 언제나 이게 새로 리프레시 되는 편이고 가장 최근의 모의고사, 가장 유력한 모의고사, 트렌디한 모의고사를 아주 짱짱하게 구성해서 많을 때는 한 80문제, 적을 때는 한 50문제 정도가 제공이 되고 여기서 주로 시험이 나온다. 공원처럼 생겼죠. 난이도 하,
중, 상 아주 예쁘게 이제 배점이 정배점으로 소수점 단위로 돼 있고요. 실제로 교과서 반영입니다. 딴 학교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내지만 여기는 진짜로 교과서 변형 문제를 내고요. 그 외에 12문항이 프린트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 문제를 공부하는 게 사실 이 고득점의 이제 기본이고요. 1등급 내지는 다 맞은 학생, 전교 1등을 한다. 그러면은 전교 1등 학생은 전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지가 문제를 변형해서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제 수업을 들었거나 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창작 문제로 내는 거는 이제 학교의 성향과 칼날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학원의 어떤 학교가 유력한 거에 공을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뭐 킬러 문제로 딱 내면 프린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프린트에 없는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럼 프린트에 없는 모의고사를 불시에 내는 방식이 어렵게 해요. 근데 이 동네 애들은 워낙 불시에 내는 모의고사도 잘 풀기 때문에 선생님 손수 창작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 창작 문제를 내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익숙함을 근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줄여내려고 하는 학교의 기조가 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탑반이 확 다 깨진 시험이 요 시험이었기 때문에 뭐 어머님들도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대부 1학년 수학 어렵나요? 우리 아이가 탑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탑반 학생인데 5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5문제를 못 풀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에 60개의 댓글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달렸던 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1등급 인원 한 15명 정도, 제가 조금만 노력해서 기말고사 마무리해서 한 두세 명만 더 추가하면 과반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반 학생들은 이렇고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교권 학생들이 다 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1등급 인원이 마지막 9등급제라 8명이에요. 그래서 3명이 100점 맞았는데 저희 반에서 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험인데요. 제가 이제 한 단락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린트 문제를 보다 보면은 단대부고 시험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별 티가 안 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작년 모의고사를 출제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변형 문제를 갖고 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말 출제된 지 얼마 안 된 모의고사를 주로 유력하게 시험에 출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 대비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기관들, 어머님들도 이제 아실 수 있는 뭐 족보닷컴이나 수학비서 이런 데서 열심히 변형 문제를 만들지만 퀄리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실제 단대부고 시험인데 이제 뭐 수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일종의 숨은 그림처럼 바꾼 거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네 하고 덤벼들었지만 실제로 풀다 보면 이제 굉장히 다른 양상의 띈 시험지가 단대부고 시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이 해당 어떤 프린트 문제를 대여섯 번 푸시면서 정말 차관점이 있는 빛나는 부분들을 아주 절묘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바꾼 거는 fx와 gx를 선택하는 거를 교묘하게 바꿨고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연습하면서도 이것까지 바뀔 걸 연습 안 해본 학생은 변형 문제를 풀수록 독이 됩니다. 나는 그간에 이 프린트 원본의 기조대로만 풀어왔는데 시험 당장에 이 기조를 거꾸로 반전시킨 문제를 푼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이게 아무래도 이걸 딱 반전시켰을 때가 제일 유력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좀 아껴뒀습니다. 이 내신 시험도 수싸움이죠. 학생들이 푼 경험이 이를수록 그것을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직보 때 시험 전날에 풀었던 문제랑 학교의 양상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은 제 학생이 이제 피드백을 준 건데 물론 시험은 이제 많이 틀렸어요. 본인들도 뭐 이제 4개 틀린 것부터 1등급이었고 7개를 틀려도 1등급이니까요. 학생 한 명이 피드백을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험 전날에 분명히 똑같은 문제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저한테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틀렸던 내력을 그대로 다음 시험에 이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맞출 수 있던 내력을 좀 보여줬던 뭐 이런 내력이 있으니까요. 예, 단대부고에 보내신다면 저랑 아마 또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대부고 얘기를 좀 갈무리하고 그렇다라면 저희 학원에서 좀 방향으로 잡고 있는 어떤 수학도 학교열반이다라는 기조가 사실 정말 저도 이제 서로 타이밍이 맞아서 저희 어제 열정 있는 원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영동고도 요즘에 그런 기조 굉장히 강하고 휘문고도 굉장히 기조가 강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 주시면 이게 제가 이름한 건데 이제 포스트 수능 시대죠. 이게 수능 시험이 쌓이고 너무 많아서 일단 시중 문제집에서 괜찮다라고 이름되고 회자되는 문제집도 이거 한 권만 잘 온전히 풀어도 제가 보기엔 야 얘가 참 괜찮다 싶은 문제집이 너무나 다변화됐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권을 채택해서 중동고가 뭐 진선요고가 부교재를 삼잖아요. 게다가 이제 98년부터 진행된 누적 모의고사도 워낙에 방대합니다. 교과서는 8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레퍼런스 안에서
어떤 학교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당연히 집중해서 대응을 해주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열반의 국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의 이제 예상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포부 있게 이제 중3반을 열었는데요.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뭐 이따가 이제 상훈이라는 제 학생이 올 텐데 제가 6레벨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 진짜로요. 왜냐면 원래 이제 외고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단대부고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심의 자세로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연대 치대에 간 케이스인데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요 시기에 일단 뉴 노멀이죠. 완전히 이 택반 구조에서 진행되는 이 대치동의 환경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게 소비 중심으로 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어떤 선행 수업을 해도 공수랑 공수투랑 같이 끼워서 언제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에 늘 받아보면은 제가 숙제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0문제를 주는데 어떤 어머님들이 숙제가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적다고 말씀하시지? 라고 보니까 이 중학교 때 이 대한 탁반의 경험을 하면서 맨날 막 내신 시험지를 막 언제나 공수를 막 무더기로 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 뭐 숙제를 받은 거를 맨날 뭐 150문제 이상씩 받다가 100문제를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만인 게 그러면 이제 150문제 받은 건 알겠는데 그거 학생이 다 풀었나요? 우리 아이가 다 풀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어떤 소비한 경험만 있지 내실이 전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정을 지나치게 세게 가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과정은 일단 선행으로 시작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시작한 대수반이 곧 끝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하는 저희 반은 미적분 1을 진행하되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만날 내신의 기조에서 여러 학교들이 내신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대부고 선생님이지만 이 수업에서는 단대부고 색깔은 줄이고 문제 컨텐츠가 다 내신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수업들을 진행하면서 좀 개념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고 문제를 풀면서도 내신이 뭐 중동 중산 타입이 이렇고 뭐 경기고가 이렇고 여학교가 이렇다라는 성향들을 잘 공부하고 11월 때쯤에 잘 원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디테일한 콘텐츠는 우리 잘생긴 선생님이 이제 바톤을 터치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창성입니다. 이어서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랑 지연쌤은 지난 학원에서 10년 전부터 같이 일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제가 학교 졸업하고 맡았던 학생이 이제 중3 학생이었고 중3 학생을 고3 때까지 데리고 있다 가르쳤고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오늘은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오는데 또 그 다음에 때 또 지연쌤이랑 중3 친구를 가르쳤고 그 친구를 고3 때까지 제가 맡아서 했는데 그 친구는 숙명여고에 진학해서 전교 1등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력을 갖추고 있고 지연쌤이 지금은 단대부고반 그래서 중3 때 만났던 친구가 단대부고에 진학하면 지연쌤이 데려가고 저는 그때 최상위 연합반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고3까지 이렇게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SNT에 와서는 중산고와 숙명여고 두 반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내신 시대라서 연합반보다는 학교별로 이제 케어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중산고와 숙명여고 반을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만 한 줄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세하게 이제 학교별 설명회가 있다면 그때 어머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중산고는 그 단대부고랑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프린트가 전혀 없습니다. 부교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사실 시험지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처음 보는 문제들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떠냐면 다 처음 보는 문제긴 하지만 유형별로 세세하게 학생들이 연습한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드리자면 수학적인 역량이 막 뛰어나다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 성실함을 좀 갖춘 남학생이다 하면은 중상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부교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상고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중상고 11년치의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서 유형별로 아주 세세하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는 경우의 수 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 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을
5개가 있으면 5개 다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5개 중에서 적당히 써도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유형화해가지고 학생들이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30분 안에 보자마자 이거 교재에서 봤던 문제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상고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연습하면 충분히 최소한 2등급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발상력이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요구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킬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킬러 문제가 학교생들이 조금 참신하게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말 참신한 문제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객관식 마지막, 단답형 마지막, 서술형 마지막에 킬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상력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숙명여고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모든 여고 중에서 가장 쉬운 여고 남고 포함해서 가장 쉬운 만만한 학교라고 하지만 정작 등급 따기는 쉽지 않은,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오늘 중동고 시험지 한번 풀어보자 이러면은 애들이 다 죽상이거든요. 근데 숙명여고 시험지 풀어보자 하면은 좀 요번엔 좀 할만하겠네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가 쉽긴 한데 등급은 따기 어려운 게 다들 쉽다 할만한 만만하니까 포기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수포자가 없는 학교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해에 숙명여고가 한 번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때 9등급 체제였는데 100명이 넘어버리니까 1등급, 2등급이 아예 없어요. 100점인 3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기말에 어떻게든 조절해가지고 등급을 내게끔 했는데 그 정도로 쉽다. 근데 등급 따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는 워낙 다 열심히 하는, 너도 나도 다 열심히 하는 학교다 보니까 등급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는 그런 점이 특징이고, 또 하나 서술형이 없으면 서술형이 0입니다. 다 단답형이, 그러니까 객관식을 제외하고는 단답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풀어도 맞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는 반대로 말해서 과정은 다 맞지만 마지막에 답안 옮겼을 때 잘못 옮겼으면은 그 점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 제자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Y절편을 쓰라고 했던 겁니다. Y절편. 기억나시나요? Y축에 거기 그 숫자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좌표를 쓴 거예요. 좌표.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학생이 열심히 한 거 아는데 맞았는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좌표를 쓰면 안 되고 절편 그 숫자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답형은 그런 특이한 점도 있기 때문에 숙명여고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두 학교에 대한 간략한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중학교 3학년반 지금 대수반을 하고 다음 과정으로는 미적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미적분 1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선행을 하는데 내용만 선행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자체를 선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자체를 선행하는 두 가지를 선행하게 되는데요. 체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업 자료가 12문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랑 지연쌤이 수업 때 개념 설명하고 풀어주는 예제에 해당하는 12문제가 있고요. 그 12문제의 쌍둥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유제, 그것도 12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저희가 개념 설명과 함께 충분히 설명해주고 분석해주고, 그리고 발문도 던집니다. 여기서 뭐 A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음수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 문제가 코사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면서 옆에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해보는, 이게 원본 문제 선생님이 풀어준 거구나, 내신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예시는 중동고에서 낸 예시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때 같이 푸는 문제고 설명하는 문제고, 요걸 학생들이 남아서 스스로 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스스로 풀고 당일 학습한 걸 당일 적용해보고 마무리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메인 교재고요. 워크북은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가 10년의 노하우를 담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정수들에 해당하는 문제를 담았는데 그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1996년 수능 문제입니다. 엄청 옛날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2020
202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8학년도 그러니까 아직 치러지지 않은 수능이에요. 수능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다라고 평가원이 예시로 준 문제가 있어요. 그것까지 담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좋은 문제들은 학생들이 꼭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수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머님들께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선생님 강의력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는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케어해 주는가.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제가 사실은 제일 중학교 3학년이라면 예비고1이라면 어떤 학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케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수업,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학생들이 그걸 수행하지 못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력 향상까지 잘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개인별로 문항별로 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은 1단원의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끝번호 숙제까지 모든 문항을 풀어서 맞았는지 풀고 틀렸는지 고쳤는지 아직 안 풀었는지를 모든 학생들마다 다 받아요. 그래서 1단원 숙제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단원 할 때도 1단원 덜 된 게 있으면 계속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시험도 보고 게시판에 영상도 올려서 복습도 시킵니다. 클리닉도 매주 1회 해서 수업 2회와 클리닉까지 주 3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기마다 8단원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어머님들께 피드백 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와 강의력, 컨텐츠 그리고 케어 이 시스템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학교 3학년 예비-고1을 버티기만 하면 이 시스템을 갖춘 이 시스템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고1 올라가서 1등급 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특강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특강 설명 3개만 간략하게만 이제 지연 선생님께 넘길 텐데요. 저희가 선행을 나갈 때 어머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공소원 실컷 하고 미적분 하는데 까먹는다 공소원을. 그리고 다른 학원들은 그냥 시험지 주고 만다. 제대로 된 게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일요일 오전에 공수원 문제풀이반을 따로 아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대수를 나가든 미적을 나가든 공수원 까먹지 않게 주 1회로 계속 케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일요일 아침 9시 30분에서 1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부교재는 올림포스로 8개의 차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까먹지 않게 공수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커리를 짰습니다. 예,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단대부고 1학년 대상으로 이제 1등 받은 학생이 한 10명 되는데요. 같이 포함해서 이건 이제 시험을 아주 딥하게 시험을 아주 딥하게 이제 배우는 내용도 좀 어렵게 하는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의 성향상 뭐 시험을 보고 입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제 뭐 이제 가끔 열어보면은 이제 보통 이 여름에 탑반에 7월에 바로 입학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또 완싱 상담 좀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멀리 보는 친구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좀 강화된 형태 현 내신의 주소가 이제 얼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는가 대수를 보고 싶으면 이런 수업을 들으면 되겠고요. 저희 두 선생님이 뭐 10년 동안 같이 교환 관계라 좋은 수업들을 같이 크로스로 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하 수업을 열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미적분 2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미적분 2가 계속 유보되고 수능에도 안 나오고 3학년 때 들어가는 과목이다 보니까 미적분 2보다는 기하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하를 기본 실력, 실력심 이렇게 두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니 특강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상고 단대부고 지망생 필수적으로 이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가 각 학교의 개성들이 잘 이해되게끔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교 학생 뭐 내지는 외대부고 하나고 전국단위 자사고들 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별히 이제 단대부고 내신 혹은 어려운 대치동 내신의 문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생이 곧 나올 텐데요. 제가 유튜버는 아니지만 짧게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